안녕하세요, 흰까마귀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4개 부문 수상이라는 쾌거를 거두면서 아카데미상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죠. 아카데미상에 대한 여러가지 비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시상식 하면 떠오를 정도로 유명하고 권위 있는 시상식임에는 분명합니다. 오늘은 논란이 많았던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작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는 제 맘대로 정했습니다. 의견이 다르시더라도 이해해 주실 거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품 로키입니다. 제작비의 234배를 벌어들인 엄청난 영화죠. 로키 OST 고나플라이를 들으면 아직도 아침에 뛰어다니는 로키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로키는 북미에서 그야말로 신드롬에 가까운 작품이었어요. 이러한 분위기 때문인지 77년 작품상은 로키에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때 마틴 스콜세지의 택시 드라이버, 시드니 루멧의 네트워크까지 영화사의 길이 남을 걸작들이 경쟁작이었음을 생각해보면 로키가 아카데미 작품상에 어울린 영화인지는 약간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평론가들의 극찬을 얻으며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택시 드라이버는 아카데미에서는 아무 상도 수상하지 못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죠.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는 말 그대로 무난한 작품입니다. 어찌 보면 2019년에 수상한 그린북과 비슷한 느낌이 드는 영화이기도 하죠. 예술영화 감독으로 알려진 베레스포드 감독 작품 중에서 가장 흥행한 작품입니다. 750만 달러로 만들어졌는데 북미에서만 1억 600만 달러를 벌어들였어요. 영화 자체는 훈훈하고 좋은 작품입니다. 하지만 이때 문제적 작품인 스파이크리의 똑바로 살아라는 후보로 거론조차 되지 않아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보다 훨씬 중요한 작품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이때 받을 만한 작품이 애매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똑바로 살아라의 경우에는 호불호가 아직도 극명하게 갈리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다른 후보였던 죽은 시인의 사회가 작품상에 더 어울린다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렸을 때 이 소설 혹시 읽어보셨나요? 80일간의 세계 일주. 저는 정말 재밌게 본 소설인데요. 줄 베른의 이 유명한 소설을 영화로 한 80일간의 세계 일주는 헐리우드의 대자본을 끌어들여 만든 대작입니다. 이국적인 분위기를 한껏 담은 이 영화, 당시 평가도 좋았고 북미에서만 제작비의 7배에 달하는 수익을 거둬들인 대박 작품이죠. 저도 이 영화 참 재밌게 봤어요. 하지만 이야기 자체는 좀 평범하고 작품성보다는 상업적인 영화에 더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때 경쟁작에 10개라는 어마무시한 영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10개는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로 손꼽히는 명작이거든요. 그런데 10개 대신 80일간의 세계 일주라. 글쎄요, 살짝 이상하네요. 시카고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뮤지컬로 이만한 작품도 드물죠. 눈앞에 브로드웨이가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영화니까요. 그런데 이 영화의 경쟁작을 보면 작품상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겠죠. 로만 폴란스키의 피아니스트를 제치고 작품상을 받았거든요. 제가 시카고를 정말 좋아하긴 하지만 피아니스트의 작품성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논란이 될 만했다고 봅니다. 사실 수상 당시에는 크게 논란이 되었던 건 아닌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시카고가 작품상에 어울리는 영화는 아니라고 재평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늑대와 춤을 저는 참 감동적으로 본 영화예요. 이 영화 때문에 인디언식 이름을 짓는 게 한동안 유행하기도 했죠. 주먹 쥐고 일어나 뭐 이런 거요. 그런데 하필 이 영화의 경쟁작이 마틴 스콜세지의 좋은 친구들이에요. 또 마틴 스콜세지야 싶으시죠? 좋은 친구들이 마틴 스콜세지의 걸작 중 하나라는 걸 떠올려보면 늑대와 춤을이 이 영화를 제치고 오스카를 수상할 만했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늑대와 춤을이 작품상, 각색상, 촬영상 등 7개 부문에서 수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친구들은 조페시가 나무조연상을 수상한 게 전부였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보통 사람들은 아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영화예요. 다들 아실만한 유명한 배우 로버트 레드포드의 감독 데뷔작 보통 사람들은 가족 드라마로는 분명 좋은 작품입니다. 평범한 중산층 집안이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는 내용의 영화죠. 당시에 평가도 좋았고 흥행에도 성공한 작품이에요. 하지만 아카데미 작품상에 어울리나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해 경쟁작은 또 마틴 스콜세지의 성난 황소였기 때문이죠. 로버트 드니로의 미친 연기, 마틴 스콜세지 특유의 연출이 빛나는 성난 황소는 나무주연상, 편집상을 받는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카데미가 마틴 스콜세지를 싫어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싶어요. 봉준호 감독님이 수상 소감에서 마틴 스콜세지를 딱 집어서 존경을 표한 게 이런 부분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감독 커리어를 착실하게 쌓아오다 캐치로 말아먹은 톰 호퍼의 킹스 스피치입니다.
사실 킹스 스피치도 좋은 영화예요. 다만 데이비 핀처 최고의 작품 중 하나라는 소셜 네트워크가 더 나은 작품이지 않냐는 의문이 있을 뿐이죠. 당시 평단의 찬사를 받았던 블랙스완, 작품성과 상업성을 모두 갖춘 인셉션까지 제치고 수상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소셜 네트워크, 블랙스완, 인셉션을 너무 다 재밌게 봤는데 킹스 스피치가 받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물론 킹스 스피치도 좋은 작품이라고 평가를 받긴 하지만 글쎄요. 개인적으로 앞서 언급한 작품들 중에서 가장 평범한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작품상을 받을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네요. 나의 계곡은 푸르렀다. 워낙 오래된 작품이지만 요거 좋은 작품입니다. 영국 탄광마을을 배경으로 한 가족과 주변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죠. 좀 지루하긴 하지만요. 아카데미 최다 감독상 수상자인 존 포드가 연출한 이 영화 훌륭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때 경쟁작이 무려 시민 케인이거든요. 오손 웰즈가 25세의 연출, 제작, 주연까지 맡아서 천재성을 그대로 보여준 엄청난 작품이 바로 시민 케인입니다. 아직도 클래식 명작이라고 칭송받는 시민 케인을 제치고 나의 계곡은 푸르렀다가 상을 받다니 놀랍죠? 아직까지도 아카데미 최악의 선택이라고 언급될 정도니까요. 이때 미국의 신문왕 윌리엄 허스트가 자신을 풍자한 시민 케인을 고깝게 여겨서 수상을 방해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나의 계곡은 푸르렀다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면서 이 영화도 나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시민 케인을 제치고 상을 받은 건 좀 에바예요. 그쵸? 크래쉬는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미국 내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감독한 폴 해기스조차 작품상 수상에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때 엄청난 호평을 받았던 브로크백 마운틴을 제치고 수상했기 때문이죠. 브로크백 마운틴은 보지 못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수작입니다. 그런데 크래쉬라니. 2000년대 아카데미 수상작 중에서 정말 최악의 선택이라고 불릴만 하죠. 영화가 의도는 좋았는데 엄청 진부하고 전형적인 영화거든요. 솔직히 저는 이 영화가 작품상 후보에 들만한 작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브로크백 마운틴이 왜 작품상을 받지 못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역시 퀴어 영화이기 때문은 아닐까 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죠. 아카데미가 좀 보수적인 부분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세기 말 1999년 아카데미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맙니다. 스필버그 최고의 역작이라 평가를 받는 라이언 일병구하기, 로베르토 베니니의 걸작 인생은 아름다워, 베를린 영화제 황금곰 수상작 신 레드라인을 제치고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작품은 바로 셰익스피어인 러브였습니다. 네, 영화는 재밌어요. 저도 꽤 재밌게 본 작품입니다. 근데 수작이라고 불리기에는 상당히 평범한 영화거든요. 이 영화가 무려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제쳤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심지어 인생은 아름다워도 있었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역대 최악의 아카데미 작품상이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이거는 솔직히 아직도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까지 아카데미 작품상 논란의 작품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작품 하나하나 따져보면 상을 받을 만큼 괜찮은 영화들이긴 해요. 다만 같은 해에 더 좋은 작품이 있어서 논란이 된 경우가 대부분이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최악의 작품상은 어떤 영화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흰까마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